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정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국회는 7월 27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인영 의원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86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운동권 중에서도 민족해방, 즉 NL 계열로 PD 계열에 비해 친북 성향이 강했죠. 이런 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됩니다. 이인영 의원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남북경제협력특위위원장을 맡은 바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 외엔 이제 일견 남북관계에 정통한 인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통일부 장관에 관료, 학자 이런 분들이 주로 임명이 됐었죠. 근데 청와대가 이번에 이인영 의원을 점찍은 이유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청와대와 이제 여당이 밀접하게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정치인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반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평화 무드를 막 조성하면서 높은 인기를 끌었죠. 지지율도 높았고. 근데 이제 요즘 남북 관계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데는 부동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정책 실패도 있지만 남북 관계가 나빠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화해 무드에 좋은 상황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이제 떨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장관은 아직 아니지만 의원을 장관으로 선택한 것은 이제 대북 관계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론을 좀 관리하자, 정치권에서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서포트를 해야 청와대가 이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사실 대북 이제 활동 경력이 많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보다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제 박지원, 임종석 이런 분들보다 이인영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당을 지금 장악하고 당의 여론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역 의원은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가재는 개편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한 사례 없습니다. 물론 통과 못해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인사청문회 상관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부지기수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요. 야당이 아무리 선거 검증하겠다 그렇게 해도 지금 국회는 어차피 슈퍼 여당구도 아니겠습니까? 300석 중에 178석을 여당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비슷한 친여 정당들도 많고요.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유명무실할 게 굉장히 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이런 의원이 장관이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제가 국민 정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분이 본인과 아들 모두 병역 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은 스위스 유학까지 했습니다. 이 의원 자녀는 이 아들 한 명입니다. 이인영 의원이 면제를 받은 것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군 면제를 받았고요. 아들은 지병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 유학까지 갔어요. 이제 스위스 물가가 여느 선진국보다 비싸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다들. 그러다 보니 이번 청문회에서는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병역 그리고 아들 유학 이게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에 이런 이슈는 대부분 보수 세력에서 나왔습니다. 병역 특혜 논란, 호화 유학 논란 이런 거는 대부분 보수 정당 정치인들의 전유물이었죠. 근데 운동권 출신으로 야당에서 쭉 정치를 해온 이인영 의원 이런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그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현 정부의 유력 정치인들 대부분 교육, 부동산 이런 분야의 기득권층입니다. 최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반포집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에는 강남을 포함한 다주택자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댈 수 없을 정도고 자녀들은 다 특목고 나와서 유학 갑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자녀, 아들, 딸 모두 해외 유학 보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인영 의원에게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 하던 그 김기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자녀 스위스 유학자금의 출처, 병역, 재산 형성 과정, 납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놓아라. 청문회에 필요하니까. 그랬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김기현 의원 주장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 사생활까지 꺼내가면서 이제 계속 질타하고 공격하던 이인영 의원이 정작 자신이 검증대에 서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느냐. 이렇게 오만에 극치다. 비판을 했는데요. 통일부 측은 거절을 한 적은 없다. 민감해서 못 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유학자금 출처 순순히 내놓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역할, 권위 이런 걸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 가족 검증하는 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 장관 후보들 사생활 일일이 털면서 공격하던 거 이미 잊은 건 아니겠죠, 설마. 사생활 검증이라는 게 남들한테는 해도 되고 자기는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기준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임명받은 고위공직자 수 이미 두 자릿수입니다. 수십 명이 되고요. 여당은 이미 인사청문회법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마저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할 의지가 별로 없고 가족 공격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인영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작년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회에서 4+1이라는 희대의 날치기입니다. 이거는 다 모아가지고 미래통합당을 이제 왕따를 시키고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이런 것들을 날치기로 사실상 날치기로 통과시킨 그 바로 주역이죠. 원내대표. 총선 직전 또 있습니다. 총선 직전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받으려는 후보자들한테 다주택자는 집 무조건 팔아라. 그리고 매각 서약서 써라. 그렇지 않으면 공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썼죠, 쓰기는. 근데 지금 매일매일 얘기가 나오지만 그 약속 지킨 의원들이 있습니까? 그 고위공직자들 대부분 강남은 남겨놓고 지방에 싼 집 팔고 지금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경실련이 지금 이런 약속 왜 안 지키냐, 정부 여당의 다주택자들은 왜 그대로 있느냐 매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지금 원내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은 자기 일 아니라는 이런 태도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에게 법을 따르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다 따라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좀 지나친 요구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